이번 주만큼은 싸우지 말자라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오늘 아침 국민의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한 상황. 반면 여당은 최민희 의원의 용기를 높이 샀는데요. 여야를 떠나서요. 이게 소위 정치인들 중에 그러면 애경사가 있는데 최민희 의원처럼 이해충돌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는 거 저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시작되는 외교 슈퍼위크. 하지만 정치권의 무정쟁 주가는 요원해 보입니다. 예, 벌써 경주에 세계 언론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무정쟁 선언을 했는데요. 에이펙 기간만큼은 좀 싸우지 말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침묵을 강요하는 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에이펙 기간만큼은 정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는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민주당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제 국감은 사실 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죠. 이번 금요일 정도면은 대체로 종합국감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소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더라도 국내에서는 가급적 자제하자, 또 성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응원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국회에서 또 기본적인 매너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우리가 에이펙 개최국의 의장국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을 할 것이고 불과 이제 며칠이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예. 불과 이 며칠 동안에는 우리가 조금 서로 자제하면서 하자, 국익을 위해서.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너네 무슨 정책 실패 덮으려고 하는 거지 침묵을 강요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참 못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까지 그래도 이 내란 때문에 정권도 바뀌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반성도 없고 개혁의 목소리도 없고 예. 국민의힘이 심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과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불과 며칠이니까 흔쾌히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는 판단 같은데 굳이 이렇게 어깃장을 놨어야 됐나 안타깝고요. 그러면은 정쟁을 하십시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 정도도 지금 양해가 안 되는 선뜻 수용이 안 되는 국민의힘의 처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이번에 화면에 잡혀서 잠깐 먼저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네. 이번에 할 말이 좀 있겠네요. 예. 정쟁으로 그 정치를 몰아간 거는 민주당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몇 군데 나와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당대표가 하는 얘기잖아요. 정청래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인데 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좀 신뢰가 가야 되는데 신뢰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말에 오세훈 시장을 통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조롱 섞인 어조로 뭐라 그랬냐면 좀 공방이 와갔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끝까지 말을 이제 마치시는 분 스타일 같은데 특검이나 잘 받으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음 날 그나저나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러면은 누가 거기에 호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비유법이라고 할지언정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 필요해 하면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을 악마로 명명한 거잖아요. 이왕 할 거면 굳이 그런 단어를 썼어야 됐는가? 그러니까 욕은 할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폼은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좀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이 소위 말하는 평화협정 예. 당분간에 이게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게다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잠깐 이게 일주일 에이펙 슈퍼위크라고 해서 외교 슈퍼위크라고 해서 잠깐 본인들은 덮어놓고 싶을 마음이 있을지언정 어마어마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민심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야당으로서 지적할 때 지적할 필요가 있을 때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야당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마 정쟁이란 말까지는 모르겠으나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예. 김영남 의원 듣고 정강지원 듣겠습니다. 네. 아니 그 말씀대로 지금 부동산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잠시 쉬어간다고 해서 사그라들거나 작아질 문제는 전혀 아니죠.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6월 27일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날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열리는 29일, 30일 사실은 그 며칠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날 방한해서 30일 날 이제 출국을 하고요. 예. 시진핑 주석은 30일 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31일 날 출국을 합니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미중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관세 관련해서 또 중국에선 희토류 수출 규제로 서로 전쟁 아닌 무역 전쟁을 벌이던 두 나라가 어떠한 타협점을 찾을 계기로 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저는 부동산 문제라면 한 이틀, 3일 쉬어가도 이게 야당에서 걱정하는 만큼 그 사이에 불씨가 사그러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참에는 좀 에이펙 정상회의 2, 3일 동안이라도 외교 문제, 특히 우리에게 더 중요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런 경제적, 외교적 문제에 더 집중하면 야당이 오히려 국민의 점수를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강지 의원님. 혹시 벨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벨 누르고 도망간다. 초인종 누르고 집주인 나오기 전에 도망가는 예. 벨트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벨트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쟁을 누가 일삼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만나서 다수당이 좀 여유를 갖고 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로 돌아와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세우고 정치적 공세를 해왔던 분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정쟁 그만두자라고 한다면 그 진정성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저는 소모적 정쟁 그건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정쟁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사법부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하고 헌법재판소 예를 들어서 그 재판소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많은 언론이 집중하고 있을 때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한 정당이 사법부를 겁박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외신에 더 알려져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그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 예를 들어서 장동혁 당대표의 부동산 보유 문제 이런 메신저를 공격해갖고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정 의원님 손을 드셨어요? 네, 그 부동산 관련해서 예. 말씀대로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사그러질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제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어도 민주당 내부에서 더 문제를 삼게끔 만들어요. 이찬진 국무원장인가요? 뭐라 그랬죠? 자기 아파트 하나 팔면서 증여해 주려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 이제는 내가 팔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파는 과정에서 국감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이 고통을 감내한다 그랬나요? 감수하더라도 자기가 하겠다. 그러니 저희가 불 질리지 않아도 저희가 평화를 위해서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민주당 내에 이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국민의 마음을 불질러 놓기 때문에
거기 입단속부터 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오히려 민주당이 계속 이른바 땔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아니, 이제 국감장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에 대한 어떤 정서적 공감 능력이 결여된 그런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받는 것이고 아마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상황을 불편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 자체는 그럼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급등하는데 그걸 두고만 봐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초강수 긴급 처방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공급 대책 촘촘하게 잘 세워서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렇게 매도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윤석열 정권, 오세훈 시장 뭐 했습니까? 저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매도하니까 장동혁 그 대표가 나서가지고 TF 위원장 맡아가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봅시다 했더니 집이 6채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우리도 할 말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적어도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이니까 뭐 답변이야 부적절했습니다마는 이거를 계속 끌어가서 요 한 3, 4일 정도도 그러면은 조금 워워합시다라는 그 정도 얘기도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내란정당 의심까지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에게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이런 얘기 지금 계속하면서 공방을 하자는 건가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밖에 결론을 못 내리나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거죠. 예. 정쟁하십시다. 그러면은 예. 며칠 동안 그냥 하시죠. 지금 부동산 이슈를 하나 짚어주셨는데 또 정쟁의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 관련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의원이 축의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줘도 이거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일단 법률가로서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최민희 의원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죠. 예.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이죠. 그거와의 직무 관련성, 뭐 예를 들어서 피감 기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도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어떤 축의금이라든지 부의금의 경우에는 그 사회 통례적인 사회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액수가 좀 많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만 중요한 것은 최민희 의원이 저게 직무 관련된 피감기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돌려주기 위한 작업이었다.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사실은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상을 치를 때 저 사람 나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네. 그러면 당신 오지 마라고 거기서 밀쳐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돌려주거나 하면 그 해결이 되는 문제고 지금 그 뇌물죄 주장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정광재 의원님,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축의금 돌려준 거 매우 용기 있는 일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글쎄 이런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최민희 의원이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 물이 쏟아졌는데 그걸 열심히 담아 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제대로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뇌물죄 뭐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도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 전성배 씨로부터 받았던 거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그게 알선수재든 뇌물죄에 의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이 국회 과방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피감기관 또는 축의금을 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회 통념상으로 지금 노출된 것처럼 100만 원이라는 축의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로 그 진실을 공개하고 싶다면 전체 축의금 명단 공개하고 이렇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하면 오히려 더 깔끔히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근데 됩니다. 지금 말씀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 것이 딸의 혼사를 치르는 혼주로서 그 축하로 온 하객을 거기서 쫓아낼 수야 없는 것이고 김건희 피고인의 경우에는 일부러 연락을 중간에 뭐 메신저를 뒀습니다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받아낸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고 돌려준 것도 1, 2년 후에 시컨 사용하다가 특히 뭐 구두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이 확실하다고 하니까 받은 물건을 시컨 쓰다가 준 거는 그건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와 사안이 완전히 같다고 저도 말씀드린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뇌물죄라는 게 한번 갔던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이정 의원님. 그게 근데 왜 용기가 있는 행동이에요? 돌려주는 거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그게 용기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저걸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박수현 수석 대변인님은 저런 분은 아닌 것 같은 저런 말씀하신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정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내란 정당으로서 의심받고 있는 정당 수준으로 내려오지 마세요. 지금 저기 거대 여당입니다.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굉장히 실력 있고 국민의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해줘야지만이 되는 그런 당이에요. 그런 당에서 이렇게 지금 부동산 민심을 불질러 놓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때 그 의구심을 사그라뜨리기는 전에 모든 사람 정책 위반자들이 나와서 국민을 불질러 놨잖아요. 마음을 긁어놓고. 그래놓고 무슨 장동혁 대표의 아파트 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정책 책임을 집니까? 정책 책임져야 될 때는 용산이고 대통령실이고 민주당의 지도부고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여당이에요. 만에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뭐 정쟁만 하는 정당이다? 정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왜? 잘못된 거 얘기해야죠. 숫자가 적고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지금 잘못된 걸 그냥 보고만 앉아 있습니까?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 의원님. 그러니까 내란 사태에 입 닫고 반성도 없고 국민에게 절절한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전환기 씨 같은 사람한테 면접 봐서 탄생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와서 이 부동산 대책이 그만큼 어려운 정책이라는 것은 집권해봤으니까 아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 3년 동안에 뭐 했냐 이거죠. 저 전 정권 탓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이재명 정부 출발한 지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극단적인 이 처방을 써가면서 잡아둔 겁니다. 급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해서 공급 대책도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왜 대책이 없냐라고 지금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매도하면 어떡합니까? 이를테면 2억 원 금융위원장처럼 10년 전에 산 그 집까지 그거 다 투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김영범 정책실장도 25년 전에 산 그 아파트 입주권 가지고 투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니까 물론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했습니다만 예. 그게 야당 대표가 지속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 6채네? 그럼 뭐라고 답을 합니까? 구구절절 사연 없는 그런 집이 있습니까? 누구는 이건 어떻고 이건 지분의 5분의 1이고 그런 얘기 다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도할 일이냐. 그러니 잠깐 중단하자. 그런 차원인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진솔하게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후보 연설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부동산 정책 다 실패했다는 거 알고 있다. 수요 억누르고 공급 안 한다고 하니까 집값 올랐고 그래서 보유세 올려서 부동산 잡겠다고 했는데 그런 정책 실패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대로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면 이렇게 이 정쟁적인 요소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4개월만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약속했던 것을 180도
뒤집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떠한 책임 있는 발언도 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정치 공세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열띤 토론이 됐는데요. 국정감사 이야기 하나만 짚어봐야 돼서 이거 좀 보겠습니다. 3주차에 접어든 오늘 국정감사 공방이 오늘도 오갔는데요. 특히 여론조사 의혹 당사자 명태균 씨가 행안위 경상남도 대상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 공천을 둘러싸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아니 박안수 지사님을 제가 전화했어요. 그 윤석열 만나러 가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려고 했으니까 준 거잖아요. 2012년 8월 6일 날 네. 집에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권성동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윤한홍 이놈 뭐하는 놈이냐. 지사님 오니까 또 이야기하시더라. 그때는 의원님이었어요.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경선도 하기 전이고 자기 캠프에 많이 들이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불러들일 때이기 때문에 우리 공천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시기도 아니었다. 예, 명태균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공천 주라고 해서 박 지사가 공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박 지사는 이거 전혀 아니다 반박했습니다.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긴 한데 이렇게 서로 대면해서 오가니까 또 색다르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서로 주장하는 건 평행선인 것 예. 같습니다. 명태균 씨는 2021년 8월인가요? 같이 집에 가서 만났고 그리고 공천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씨도 포함된 것 같은데 윤한홍 의원도 당시 경남지사의 경쟁자였잖아요. 예. 그런데 얘기해가지고 정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원수 지사가 공천이 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공천 시기도 아니었고 후보 되기 전이었고 이런 얘기 해가면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결국에는 특검에서 수사로서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명태균 씨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뭐 시간 장소를 대는 건 선수니까 박원수 지사의 어떤 진술이나 답변이 상대적으로 조금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 말씀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글쎄 뭐 지금 두 사람의 의견은 기존에 알려졌던 거와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완수 당시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데려간 시점과 실제 공천이 있었던 시점은 대략 한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본인의 도움으로 그 박완수 지사가 공천을 받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천관리위원과 공천관리위원장 당시에 맡았던 사람들 다 특검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완수 지사가 외에 다른 사람이 더 유력했는데 박완수 지사로 그 어떤 외압에 의해서 바꿨다는 진술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 주목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특검 수사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무정쟁 제한 때문에 또 정쟁이도 펼쳐지고 있는데 APEC 기간 중에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오늘 열띤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